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데카당스는 약간 좀 이런 클래식한 느낌 나죠. 그리고 빅토리아는 아마 선생님 나중에 키워드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빅토리아 시대 이런 샤방샤방한 게 발레복에도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빅토리안이 네오 빅토리안 미니멀리즘이라는 걸 추천해 준 거예요. 원래는 빅토리안이라는 것도 하나의 컨셉이고 미니멀리즘도 컨셉인데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추천해 준 거고 펑크인데 조용한 펑크네요. 그냥 펑크 갖다 놓으면 막 난리 나거든요. 저도 이거 배웠는데 화이어트 넣으니까 좀 단정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도 배워가요. 네. 아니면 미니멀. 미드전인데 기본적으로 맥시멀하고 되게 과하게 말하기 때문에 여기다 콰이어트 넣거나 미니멀 넣으면 좀 정제되는구나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딕 프레피도 단정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딕인데 단정해지니까 얘가 갑자기 착해졌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핏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내가 이 컬렉션의 주인은 알아요. 이건 내 거야, 이건 아니야가 버려지고 선택되거든요. 이렇게 찾아보시라고 우리가 연습을 했고 실수까지 우리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컨셉 정할 거예요. 컬러 컨셉을 우리가 디자이너들 이렇게 정하진 않지만 일단 우리가 비기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패션 테마랑 컨셉이 정해졌어. 패션 테마 컨셉이 뭘로 정해졌는지 써주세요. 내 패션 테마는 이거고 나 컨셉 이 키워드로 할래. 근데 이 컬렉션에 어울리는 컬러 스토리를 제안해 주는데 메인 컬러와 포인트 컬러로 나누어서 컬러 스토리를 패션 컬렉션에 적합하게 만들어줘라는 이 프롬프트를 미선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챗 GPT에 넣어서 받으세요. 컬러를. 그러면 제가 채훈 선생님은 안 되시니까 채훈 선생님 거는 이 예시로 드리고 실습하시는 동안 현정 선생님 걸 봐드릴게요. 채훈 선생님은 제가 그때 선생님 이미지 보면서 제가 말했잖아요. 선생님 컬러 스토리가 이미 나왔어요. 블랙, 화이트, 레드예요. 근데 레드도 그냥 레드 아니고 크림슨 레드예요. 제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네, 크림슨 레드라는 게 핏빛의 다크한 레드를 크림슨 레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그냥 테마에서 컬러가 좀 정해졌어요. 전형적인 컬러인데 내가 이 전형적인 방향이 좋으면 가면 되고 여기서 보면 더스키 로즈라는 컬러를 제안해 줬잖아요. 그럼 이런 컬러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해 보냐면 이거 노션에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거 쓰시고 여기에 컨셉 키워드 모델 여기에서 컬러 키워드 플러스 컬러 스킴을 미드전에 넣어서 테스트해 보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컬러 컨셉이 나오면 그걸 올려주세요. 우리 현정 선생님은 제가 봐드릴게요. 브랜드 중에 네. 아직 우리나라 네. 성수에 한 번 왔던 건데 그 네. 브랜드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왜 진짜 빼짝 마른 애들 20, 30대 애들 딱 네. 원 사이즈만 있는 그 브랜드 이름 제가 그거 찾아보셨어요, 그 뭐지? 선생님? 제가 거기 제가 선생님 브랜드 이름 그 무슨 그게 필라랑 뭐 이렇게 한번 한 성수동에 사이즈만 나오는데 빼짝 꼬른 애들만 입는 애들 미국에서 미국에서 연예인들만 입는다는 그 소녀들이 입는 그 모르겠네요. 브랜디 맵을 맞을 줄. 에? 브랜디 맵이. 잠깐만 브랜디. 브랜디 맞아요 브랜디 죄송해요 브랜디 뭐지? 멜비 맞아요 멜비 맞아요. 잠깐만요. 요거를 약간 40대 버전으로 가고 40대 버전으로 좀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브랜드 사이트에 가서 멜비 이미지를 느낌의 서치한 다음에 하면 되죠. 이런 그 약간 네. 멜빌의 그런 약간 저도 브랜드를 찾아서 넣어드렸는데 브랜드 멜비 맞아요. 근데 이거 너무 20대 그거는데 멜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선생님은 지금 소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선생님이 원하는 걸 좀 추시면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많아요? 소스는 많아요. 소스? 제가 관련된 사이트를 웬만한 건 좀 찾아드렸어요. 이런 느낌이 네. 발레코어 이게 발레코어가 아닌가 봐요 선생님 그러면 발레코어는 발레코어인데 이세이미야케 발레코어라고 이런 거예요. 이세이미야케 자체가 과함이 없잖아요. 이세이미야케가 약간 통짜에 약간 이런 핏들이 있기 때문에 이세이미야케 발레여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현정 선생님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정 선생님의 그 어떤 딱 정해진 그거를 지금 우리가 수업을 많이 안 했잖아요. 딱 찾기는 어려울 거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도 찾아서 챗GPT한테 물어보고 만들어보고 수정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칼라를 한번 뽑아볼게요. 선생님 스타일링을 그냥 더 뽑아보시는 게 낫겠어요? 일단 채무 선생님 한번 봐드리고 선생님은 근데 사실 칼라를 돌릴 것도 없는데 선생님은 약간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칼라는 뭐? 자, 뭐 예를 들면 메인 칼라가 화이트 칼라 as a 메인 칼라 포인트 칼라인데 아까 선생님 찾으신 이미지 있잖아요. 여기에 화이트 포인트 있는 거 그게 분석을 해보니까 뭐 액센트레이스 뭐 센터 어쩌고 저쩌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의 말을 넣어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지금 왜냐면 칼라 컨셉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 아이디어 아까 앞에 하신 것처럼 넣어보시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부정 명령어 있나요? 네네, 있어요. 베이스 디테일을 빼고 싶은데 그러면 마우스가 안 돼. 네. 부정 프롬프트 우리가 부정 프롬프트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프롬프트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 그럼 여기 뒤에다가 한 칸 띄고 노 레이스. 근데 부정 프롬프트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근데 부정 프롬프트를 한다고 해서 걔가 100% 빠지지 않지만 조금 감소되고 얘가 이제 넣으면 0.5를 빼는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안 되면 노 레이스 반복해서 저것도 써보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스타일링을 이런 느낌의 약간 앞에 여기가 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되게 어려운 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느낌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없어요. 그거를 이미지가 없어요. 아니요 음. 하나로 정형화되진 않아요. 아 그쵸. 네, 왜냐면은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런 이미지를 원하는데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나는 이런 느낌의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만드는 게 조금 어렵긴 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만약에 그때 그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긴 하죠. 왜냐면 있는 거 만들면 그냥 그거 만들면 되는데 그게 하는 일이긴 한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미드저니도 우리가 지금 숙련이 안 된 상태인데 내 머릿속에는 이걸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해보세요. 선생님은 아이템을 아까 전에 그 아이템 어디죠? 네, 아까 전에 한번 해주세요. 네. 거기서 네. 아무거나 선생님 원하셨던 아까 전에 뭐 이건데 이런 거에서 이걸 좀 바꾸고 싶은데 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였지? 없으신가요? 이거 아니었나요? 어디 갔나요? 네.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근데 디자이너적인 것 생각인 거예요. 선생님의 머릿속에 마음의 디자이너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나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다양한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방대하게 나갔다가 일단은 정상적인데 거기다 미드저니까지 해야 되니까 좀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 네, 한번 제가 최대한 접근해 볼게요. 네,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얘예요. 예를 들어서 얘예요. 여기서 다 마음에 드는데 뭘 바꾸고 싶어요? 얘다 마음에 드는데. 아 다음에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음에 드는데 뭐라도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거면 이제 조금 약간 이렇게 네, 심하면 뭐 이렇게 심플한 느낌?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져가서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챗GPT한테 네. 이 이미지를 네. 내 테마를 설명해주고 네. 테마랑 컨셉을 설명해주고 약간 네. 이거였잖아요. 네. 선생님 이거였잖아. 이거 네. 요거를 뭐 저는 선생님께서 좀 설명하신 거 저는 머릿속에 잘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발레지만 약간 위에는 그런 느낌 가져야 돼. 밑에는 진짜 심플하게 이런.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 저 이제 이해했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거를 저장을 하세요. 진짜. 저장을 한 다음에 챗 GPT한테 그 사진을 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챗 GPT한테 선생님은 챗 GPT를 진짜 많이 쓰셔야 돼요. 대화하면서 내 아이디어를 좀 정리하는 뭐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아이템이 달리거든요.
내가 상의는 약간 발레에서 영감을 받은 약간 러블리한 그런 상의였으면 좋겠는데 하의는 굉장히 캐주얼한 이런 데님이나 이런 거를 하고 싶어. 라던가 나 되게 데일리하고 네, 맞아요. 그런 편하게. 편안한 하의 발레와는 상관없는 그런 걸 하고 싶어.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 이거 일단 세스프리야.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컬러가 어느 정도 나왔죠. 선생님은 더스티 로즈 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냥 블랙, 핑크, 블랙, 화이트 레드만 하고 싶죠. 그러면 현정 선생님은 하는 동안 다음을 좀 보여드릴게요. 현정 선생님은 그걸 하시고 나중에 노폰으로 이 내용을 보시는 게 나아요. 네, 세상은 안 되시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 컬러 키워드들로 시각화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뭐 올블랙도 해봤다가 블랙을 메인으로 디크림선을 포인트로 혹은 메인 포인트 안 주고 뭐 소프트 아이보리 앤 블랙으로 이런 식으로 섞어보기도 하고 더스키 로즈와 블랙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좀 내 테마에 맞겠다 싶은 이미지를 좀 쫙 모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스펀지를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거 실청. 그리고 여기에서 비중을 좀 주는 거예요. 레드를 포인트로 가져가고 싶으면 조금 면적으로 그냥 선생님 컬렉션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는 블랙이 되겠대. 전 블랙이 좀 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비중을 좀 이렇게 가져가면 컬러 스토리가 어느 정도 좀 나오게 돼요. 전체적으로. 세훈 선생님 이해되셨어요? 네. 네. 이렇게 선생님은 좀 쉬워요 사실. 왜냐면 좀 이렇게 정해진 컨셉이라 제가 더스키로즈라는 컬러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어놨지만 저라면 이렇게 뽑겠지만 선생님은 좀 다르게 뽑으셔야 돼요. 이렇게 컬러 키워드를 만들어 보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스와치로 면적으로 딱 내 걸 컬렉션을 정해놓으면 컬러 스토리도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거예요. 내 컬렉션. 이렇게 쉽게 하진 않지만 좀 가볍게 접근하게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면적을 막대기로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컬렉션을 봤을 때 레드는 한 요만큼 모일 것 같고 화이트는 요 정도 모일 것 같다. 그런 것만 좀 계획이 나와도 다른 아이템들이 좀 눈에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선생님은 컬러 키워드 실습이 다 끝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자,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컬러 키워드를 많이 실습하실 필요는 없어서 다음 단계를 알려드리고 선생님께서 다음 단계를 연습하시는 동안 저는 현정 선생님 좀 봐드려도 될까요? 네. 두 개 낫겠죠? 네, 봐드릴게요. 현정 선생님도 여기도 현정 선생님한테도 해당돼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이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더 나은 게 머릿속에 되게 정확히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내가 머릿속에 정확히 스타일링도 없어. 어떤 아이템 할 줄도 모르겠어 할 때 일단 제안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미지 업로드해서 분석시켰죠? 그 다음에 컨셉 키워드 제안 받아서 미드저니로 시각화해보면서 아 내가 원하는 컨셉이 이런 거구나를 찾았죠. 그 다음에 컬러 스토리도 제안 받아서 내가 원하는 메인 컬러랑 약간 이렇게 포인트 컬러 정도도 선택하셨어요. 여기까지는 하셨어요. 그죠? 근데 못 하셔도 괜찮아요. 현정 선생님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주요 아이템이랑 스타일링을 제안받는 건데 채팅창에 있는 이 컬렉션에 어울리는 아이템과 스타일 10가지를 제안해줘. 근데 채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대전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런 이미지를 줬는데 이런 이미지는 너무 세고 좀 일상적으로 입을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대한 제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챗 GPT로 아마 되면은 이거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제가 솔팅한 거랑 선생님도 아이디어가 다를 거거든요. 선생님 받으시는 게 그럼 두 개 다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을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 천장 선생님 제가 개인과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찾고 계시면 돼요. 컨셉 키워드 그 다음에 그 키워드가 마음에 들면 여기에 요렇게 해서 영문 프롬프트를 만들어 줄까지 만들어 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일일이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안 해도 프롬프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채훈 선생님 이해되셨어요? 네. 이걸로 시각화를 해보세요. 선생님은 제가 좀 이렇게 지금 진행 되시니까
여기 노션에 그죠? 있죠. 여기서 빼셔도 돼요. 네, 지금 입이 나가고 계셨죠? 뒤에 것죠. 네, 맞아요. 잘 하시면 돼요. 네, 이건 한번 해보셨어요? 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챗 GPT는 채용 선생님도 들으시면 좋은 게, 채용 선생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은 게, 챗 GPT는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생성할 때 정확도가 있어요. 되게 정확하게 근데 이미지가 되게 안 예뻐요. 근데 정확도가 있어서 컨셉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내가 레퍼런스를 찾은 다음에 미드저니한테 분석 안 시켜요. 챗 GPT한테 분석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느낌에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프롬프트를 얻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릴 건데 채용 선생님은 일단 그거 하고 계세요. 근데 요거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왜 답을 못 드리겠다고 하는 게 선생님 머릿속을 모르니까 좀 잘하고 계세요. 진도가 좀 덜 나가더라도 이렇게 그냥 단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니면 진도 더 나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거기서 이게 싫은 게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 싫어. 그러면 소매에 있는 소매를 미니멀하게 하셨구나. 소매 러플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러플 이런 거 다 빼고 미니멀하게. 정답은 챗 GPT한테 있어요. 챗 GPT가 내 머릿속에 있어요. 배가 너무 이거는 20대 되는 거고 40대 되는 이렇게 그러면 저거는 한약 기장이잖아요. 인형 기장. 챗 GPT가 진짜 똑똑하거든요. 비슷하죠 그렇구나. 아, 진짜 멀리 가네. 자, 그러면 어머니가 저희 설명도 다시 볼게요. 이거 하셨죠? 이거는 위에는 발레 코어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발레가 문제네. 발레가 문제야. 발레를 네, 뺄까 봐. 발레가 문제야. 그럼 뭐라고 해야지? 발레가 컨셉인데. 그러니까. 어, 약간 근데 발레 다 이렇게 안 예쁘지. 근데 저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발레는 다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그럼요. 저도 선생님의 거에서 방법 찾아가는 이거 어디 있어요? 기사님. 기사님 내가 해볼게요. 한번. 자, 이미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 착장에서 생성해줘요. 생성해도 돼요. 똑같이 생성해도 돼요. 이게 우리가 이걸 왜 제가 선생님은 이렇게가 낫다고 한 게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내 선생님의 거를 맞아요. 넣으라는 네네네. 게. 그게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고 얘는 어떤 거 이따가 뒤에 알려드릴 건데 얘는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프롬프트를 가질 수 있어요. 프롬프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쁘진 않아요. 그렇죠. 예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레이스는 싫잖아요. 그죠? 이거 아닌데 레이스도 그래 내가 머릿속에 내가 생각 딱 있고. 네 있어요. 선생님 아니 저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내가 아 짱구 네.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레이스 탑 아니고 약간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약간 릴렉스한 루즈핏에 약간 보헤미안 스타일이기도 하고 약간 내추럴 스타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멜빌 이거 이 40대 멜빌 얘네 너무 네. 20대 느낌이. 맞아요. 그러면 멜빌이 그럼 브랜드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얘를 똑같이 만드는 것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이게 좀 추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줘서 만든 다음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은 선생님이 찾아가시는 거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미지는 진짜 있을 건데 맞아 내가 원하는 식당에 오면 이 프롬프트를 불러요. 그러면 푸트가 나오는 복사를 해요. 그래서 미드저니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했던 그 정확한 게 미드저니로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이걸 보시면 여기에 무슨 말이 있을 건데 레이스 탑 뭔가 이렇게 뭔가 여기에서 이제 몰라요. 어떤 말인지. 케미솔 때문에 케미솔 뺄게요. 왜냐면 이게 약간 얘가 약간 선정적이거나 야하거나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루즈. 제가 펑크를 스터디하다가 섹스 피스톨이 펑크의 대명사거든요. 안 그려요. 왜냐면 그때 야에서 야해서
그런 거예요. 뭐 또 야하게 만드는 단어 써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찾아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맞아? 그러면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달래라는 말을 빼야 되나 봐. 완화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얘를 찾았어요, 만약에. 근데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만약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때서야 한번 30분 얹어보세요. 왜냐면 앞에 있는 게 중요하고 뒤에 있는 게 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리스 있잖아요. 파리스 어쩌고저쩌고 그거의 테마이고 컨셉을 뒤에다가 살짝 얹어보세요. 그냥 파리. 네, 파리 오페라. 네. 근데 너 파리 갈것 같아. 아니, 또 테마잖아요. 그냥 테마.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얹어가는 게 선생님 방향에 더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선생님은 발레 컨셉에 한 스푼을 가져오고 싶은 건데 그걸 넣어버리는 순간 배가 구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방향에서 갈 것 같고 선생님은 저 앞에 있는 스타일링 뭐 찾아줘보다는 선생님이 원하는 이미지를 분석시키면서 찾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야해졌어. 그러면 길이를 좀 키워줘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쌤 선생님 이미지 좀 올려주세요. 마음에 드시는 거. 지금 보면서 볼게요. 지금 넣고 있어요. 네? 아직 넣고. 넣고 있어요? 네, 좋아요. 두 분 다 실습 좀 하는 시간 드릴게요. 우리 많이 못 나가도 제대로 알고 가요. 이게 나아요. 왜냐면 이게 20년 해도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한 시간에 배우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맛보기로 살짝 하는 것보다는 조금 뒷바퀴 하시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현정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신 다음에 돌아가셔서 이 교환에 있는 프롬프트를 한 번 더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정답이 없고 어떤 거에 따라서는 그냥 챗GPT가 제안해주는 프롬프트가 적절할 때가 있고 선생님처럼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대화로 찾아가는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정형화해서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니까 요것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선생님 나중에. 선생님은 이렇게 가면 지금 너무 멀어요. 지금 방향이 좀 더 좁힌 다음에 가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채용 선생님이 돌리시는 동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채용 선생님 키워드로 앞에 과정을 거쳐서 나온 프롬프트가 이거였어요. 네. 이런 프롬프트였고 로맨틱 엣지 컨셉이었고 저는 이제 로맨틱 엣지로 그냥 지정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컨셉을 할지 몰라서 이런 아이템이 나왔고 선생님은 드레스 아이템만 하고 싶어 했어요. 맞죠? 채용 선생님 맞아요? 드레스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나는 드레스만 할 거야. 드레스에 관련된 아이템만 알려줘 하면 드레스가 이렇게 나올 건데 드레스의 종류는 10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에 드는 다 눌러보시면서 이 드레스가 이 드레스구나. 웹드레스, 뭐 미디드레스 이 드레스에 대한 키워드를 한 번씩 넣어보면 아이템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아이템을 다 공부한 다음에 넣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시고 만약에 여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면 드레스 종류를 더 제안해줘. 계속 제안해줘. 드레스 종류를 계속 제안받으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아이템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드레스를 제가 드레스를 너무 좋아해서 드레스의 키워드는요 정말 1000가지가 넘어요. 1000가지가 넘고 많이 알려줄 수 있어요. 아까 미선 선생님이 물어보셨는데 원피스라는 말을 넣으면 드레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긴 해요. 네. 나오긴 하지만 원피스보다는 정통 그 영어의 키보다는 드레스가 맞아요. 그래서 이건 로맨틱 엣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맨틱 엣지인데 스타일링을 지금 여러 가지 준 거예요. 지금 10가지 줘서 제가 이 아이템만 바꾼 거예요. 예. 로맨틱 블랙 랩드레스 뭐 이런 식으로 드레스 아이템만 바꾼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거는 리랭스 랩드레스로 넣은 거고 그리고 얘는 블랙 셔츠 드레스 넣은 거고 그리고 니트 드레스 넣은 거고 그리고 얘는
뭐 넣었을까요? 쇼 블랙 벨벳 A라인 드레스. A라인 드레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트를 만들어 버리기도 하죠. 네. 그래서 내가 스타일링을 정확하게 딱 가져가는 것보다 물론 나중에는 줄여야겠지만 이렇게 넓게 보면서 하나하나 테스트해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테스트를 매일 해봐도 매일 새롭게 나오니까 1년 동안 해도 지겹지 않더라고요. 저는. 네, 2년 동안 해도 지겹지 않아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지난주에는 여기에다가 선생님들의 모델, 포즈, 아이템, 컬러, 컨셉 이렇게 넣어보세요를 알려드렸는데 이거를 나중에는 쓰세요. 하지만 이것까지 가기 전에 지금 단계를 먼저 연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채우 선생님 방법이랑 현정 선생님 방법은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알려드렸고 우리가 이게 1교시까지였는데 못했어요. 이미- 이미 차기도 네? 아니. 자, 이미지 분석과 생성 기능 이제 채용 선생님도 요거도 적용하실 건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미지 분석 및 생성 기능을 현정 선생님께 이미 알려드렸어요. 좀 그죠? 개별적으로 알려드렸는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클립에다가 이미지 업로드를 하시는데 아까 전처럼 여러 개를 한 번에 분석할 수도 있고 공통점을 추출하려고 어떤 분위기를 추출하려고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아이템을 넣으셔도 돼요. 현정 선생님 같이 어떤 느낌을 하고 싶으면 그걸 넣어요.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생성해 주세요라고 하세요. 한번 볼게요. 오늘 림피디님이 안 오셨어요. 림피디님의 사례인데 림피디님이 이런 브랜드인데 어른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셨던 브랜드 캡처본이거든요. 요거를 분석시켰어요. 뭐 다른 말 안 썼고 이미지 업로드한 다음에 분석해서 생성해 주세요. 그랬더니 분석 쫙쫙쫙쫙쫙 해요. 그러면 미드저니 프롬프트로 만들어 하면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했으니까 분석하고 챗GPT가 이미지까지 생성을 해줄 거예요. 물론 되게 다르죠. 되게 촌스럽죠. 챗GPT가 만들고. 근데 키워드들 하나하나 다 보면 정확하게 맞췄어요. 챗GPT가 사실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 마음에 드는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수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미지를 클릭하면 채용 선생님은 그냥 보세요. 그림을 나중에 하는 거니까 그림을 클릭하면 여기 느낌표를 누르면요 프롬프트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챗GPT는 다시 한번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챗GPT를 보여드릴게요. 너무 바로 챗GPT가 좀 되면 좋겠네요. 여기 선생님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를 여기 지금 패션 스타일리스트한 GPT 안에 있기 때문에 되게 패션에 걸맞게 분석을 해요. 분석하고 생성해 달라고 했어요. 분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P 약간 이런 좀 민감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안 해요. 근데 그거에 걸린 것 같아요. 다른 게 여러 개 넣었을 때는 얘가 넘어갔잖아요. 스리스도 넘어갔는데 얘기 하나만 넣으니까 안 되면 다른 애로 할게요. 제가 했을 때 됐던 애 얘는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저는요 이 이미지를요 한 20분 봤어요. 20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네. 자, 네 컨셉 I can't 왜 분석할 수 없다고 하지? 이 녀석? 그러면 제 걸로 갈게요. 그냥 여기 그 GPT 말고 새 창 열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GPT가 말썽을 많이 피워요. 당황하지 않고 여러 방법으로. 그러면 제가 이 방법은 현정 선생님 설명을 이미 드렸고 만약에 분석을 했죠. 네, 분석을 쫙쫙쫙. 네, 뭐 어떤 실루엣이고 어떤 소재고 어떤 컬러고 어떤 자수가 있고 뭐 어떠한 미학적인 느낌은 전체적으로 없었다. 그리고 크리에이션 가이드까지 주네요. 네, 뭐 안 줘도 되는데 그죠? 그리고 미드저니 프롬프트까지 같이 생성해줬고 이게 어제랑 또 다른 거든요. 저랑 이미지를 생성하라고
계속 뭔가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챗 GPT 이런 거 나온 거 처음이에요. 가상 렌더링 또는 패브릭 패턴을 만든다는 건 처음 봤어요. 이제까지 쓰다가. 볼게요. 이건데요. 이거예요. 챗 GPT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인간이 우월하다예요. 인간이 우월하다. 이걸 어떤 방향으로 이 옷을 넣어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옷을 가지고 들여다봤어요. 이 옷이 처음에 지지난주에 선생님이 이걸 올려주셨을 때 얼핏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포인트만 있는 옷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이 옷을 보니까 이 옷이 진짜 수작인 거예요. 선생님은 이 옷이 어디가 마음에 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매력이 있거든요. 이 옷을 봤을 때의 매력. 선생님은 이 옷에서 어떤 매력이 가장 매력이었어요? 글쎄,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패션을 언젠가 좀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노력형으로 이거를 습득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좀 감각적으로 좀 그냥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옷은요 되게 매력이 있는데 일단 깃털 모티브이긴 한데 과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오간자 소재의 소재감과 여기에 이렇게 약간 메탈릭한데 되게 은은한 광택이 있는 이런 소재를 믹스했다라는 게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챗 GPT는 이걸 분석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그런 걸 좀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챗 GPT한테 이 옷을 아무리 해석시켜도 얘는 깃털에 빨간색 포인트에 꽃을 넣는 애만 만들어요. 네. 이 옷을 못 분석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께 의사를 물어봤고 이 옷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되게 수작이고 매력적이다. 네, 되게 펑크한 듯하면서 단정한 듯하면서 뭔가 오묘하게 소재감이 되게 매력있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빨간색 포인트를 딱 넣는데 그게 피인 듯하면서 꽃인 듯하면서 꽃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챗 GPT한테 이 이미지를 분석시켰을 때 이걸 줬고 이거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스타일링 미드저니 프롬프트도 줬어요. 어떤 걸 넣어도 이 느낌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정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옷에 매력이 있어. 근데 그게 챗 GPT나 미드저니가 전혀 구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방법을 다 계속 찾아야 돼요. 계속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찾았는지 말씀드릴게요. 느낌표 누르면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복사해서 미드저니로 가져가요. 제가 컨셉 아트를 하는 핵심 플로우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미지에서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컨셉이나 이런 걸 분석을 챗 GPT한테 시키고 이미지를 생성시킨 다음에 챗 GPT의 프롬프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정확히 가져와요. 미드저니가 예쁘게 만들어주는 건 사실 의미 없어요. 미드저니가 잘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 의사에 맞는 거를 찾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분석시키고 이걸 아무리 만들고 챗 GPT로 여러 방면으로 해도 깃털에 이거 꽃만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AI는 이 옷의 매력을 못 느껴요. 얘는 그냥 학습을 우리가 느끼는 감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채용 선생님한테 이 옷이 갔던 감성과 내가 이 옷을 해석하는 감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저 깃털이 너무 깃털처럼 만들어져서 그냥 바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챗 GPT가 가져온 프롬프트 그대로 미드저니에 넣었는데 챗 GPT보다는 예쁘죠. 기본적으로 챗 GPT보다 예쁘게 나오는데 이런 포인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프롬프트는 두고요. 이 느낌에 근접하는 아이디어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단어들을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인간의 핵심 역량인 것 같아요. 정말 이거 하나를 찾아가는 거. 이미지를 분석시키고 그 이미지에 내가 아름답다고 느꼈던 요소를 만들 수 있으면 작가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저도 잘 안 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미드저니 프롬프트 앞에다가 선생님의 고스트템하고 로맨틱 엣지 컨셉이다라는 말을 넣어줬고 꽃띠르라는 말을 지웠어요. 꽃띠르라는 말은 여기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싶어요. 저는. 예. 꽃띠르는 약간 반짝반짝하고 비즈 막 이런 걸 넣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샌더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플로랄을 뺐어요. 저는 얘를 계속 플로럴이라고 분석하는데 저는 그걸 애스트레이트라고 바꿨어요. 추상적인 어떤 원포인트로.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냐면 저는 얘는 플로럴 중앙에 플로럴 포인트야 라는 말을 저는 추상적인 원포인트야 라고 바꿨어요. 말을. 왜냐면은 이 포인트가 약간 추상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센터에다 갖다 놓지 않고 좀 다른 데다도 좀 왔다 갔다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바꿨고 그리고 제가 이 옷에서 느꼈던 아름다운 느낌 소재에 맺힌 오간자 패브릭과 샤이니 패브릭을 믹스했고 그리고 테마에 대한 컨셉에 대한 걸 한 번 더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정 선생님도 한 이미지를 찾아가는 제가 이것 하나 찾는 게 제가 원하는 이미지로 만드는데 이게 한 2~30분 걸렸거든요. 한 번에는 안 돼요. 그게 한 번에는 안 되지만 하는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돌아가셔서도 계속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처음에는 요런 꽃이었는데 그나마 좀 순환시켜서 제 머릿속에서 해석한 느낌과 가까운 거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바꿨어요. 저는 약간 좀 미니멀을 하고 싶었고 이런 레드 포인트가 가운데 꽃이 아니면 어떤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었어서 그 프롬프트를 이거 다 4개의 프롬프트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조금씩 바꾸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옷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채훈 선생님도 채훈 선생님 이미지 6개 있잖아요. 그죠? 그 6개를 이렇게 한번 다 해보시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수업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이 옷에서 해석해서 아름다웠던 포인트 그걸 찾아가는 연습이 디자이너가 하는 연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렸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레퍼런스 이미지를 분석시키시고 생성시키세요. 그러면 분석 키워드가 나올 거고 이미지가 생성될 거예요.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가 안 예쁘더라도 기획 의도에 맞으면 쓰는 거고 만약 기획 의도에 안 맞다는 거 리본은 뺐으면 좋겠다면 리본은 빼줘라던가 벨트는 벨트를 빼줘라던가 이런 식의 러프를 빼줘라던가 라는 정도는 해서 만든 다음에 이미지를 클릭하면 프롬프트를 가져올 수 있고 프롬프트를 복사하셔서 미드저니에 넣어서 예쁘게 만들어 본다. 미드저니에 넣어서 예쁘게 만들었는데도 이제야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다면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을 못 찾겠다면 여기서 계속 수정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스타일링을 찾아가는 베스트가 아닐까. 디자이너들이 하는 그 플로우와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저는 어제는 됐거든요. 지금 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 무슨 이슈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어제는 됐어요. 요렇게 이미지 챗GPT도 예쁘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이런 이미지를 해줬고 프롬프트 안 바꾼 경우에요. 이거는 미드저니에다 그냥 바로 생성했더니 요렇게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마지막 장을 준비를 해왔는데 패션 디자인도 인문학이에요. 약간 제가 두 분 선생님한테 되게 감사한 거는 선생님들이 지금 답답함이 있는데 그 답답함이 뭐냐면 나 내가 원하는 컬렉션 있는데 표현이 안 돼요. 지금 두 분 다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컬렉션은 저는 약간 이제 저 안에 들어왔어요. 선생님 컬렉션이 제 안에 들어왔고 선생님 컬렉션은 알 듯 모를 듯이에요. 아직은. 왜냐면 어떤 부분은 맞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취향이 똑같지 않잖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패션도 인문학인데 디자인을 잘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디자이너들이 제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이걸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해당하는 테마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 학기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거를 그냥 해왔어요. 세 분 거를 해왔어요. 오늘 한 30분밖에 시간을 안 들였기 때문에 깊이는 좀 덜하지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고스트라는 테마가 패션에 있어서 어떤 테마인지 정도는 챗GPT한테 물어보면 나올 거예요. 어떤 느낌이고 언제 등장했고 런던의 고딕음악 문화에서 탄생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어둡고 히스테릭한 분위기 맞죠? 불안하고 황홀한 느낌, 고딕음악 정성, 낭만적인 비약, 포스트 펑크 음악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 에드워드 시대와 연결돼 있다는데 이게
이렇게 해석된 컬렉션들이 다 있어요. 그 전에. 예. 있기 때문에 얘가 학습된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하나 컬렉션을 찾아서 분석을 내가 직접 해야 됐다면 얘가 해주는 거예요. 쉬워요. 스터디를 챗GPT한테 계속 대화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말 얻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가서 공부하시냐면 미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주고 미학적인 어스테틱 뭐 이런 말을 쓰는데 펑크 미학과 고딕 미학과 연결돼 있어요. 보스는 펑크랑 고딕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비비안 웨스트 우드가 이 두 개를 결합시켰어요. 비비안 웨스트 우드라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이 디자이너는 펑크의 창시자예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다고 했죠. 비비안 웨스트 우드와 알렉산더 맥퀸이 제가 20대 때 제일 좋아했던 디자이너 두 명이에요. 이 디자이너 두 명이 제일 잘 푸는 컬렉션 테마가 고스예요. 그리고 비비안 웨스트 우드는 펑크의 창시자고 비비안 웨스트 우드는 펑크라는 그 미학을 고스랑 연결한 컬렉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펑크와 고스가 혼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패션의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런 히스토리를 알면 사실 더 잘 보이는데 이걸 내가 하나하나 전공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챗GPT엔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찾으면.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의 테마를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핵심 키워드, 미학적인 키워드, 그리고 예술사조, 낭만주의와 퇴폐주의라는 그런 예술사조가 있고 복식사. 사실 이건 제가 공부하는 기준이에요. 미학적인 기준, 예술사조, 패션거장, 몰스티션을 나눠서 공부하세요라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공부하는 기준이에요. 저는 이런 네 가지로 나눠서 꼭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복식사에 있어서는 아까 그 빅토리안 에드워디안이 약간 러고스하고 시커멓고 그러면 되게 로맨틱하면서 펑크적인 느낌, 보스적인 느낌이 있는 복식사 시대의 사조예요. 그리고 보스의 테마를 그냥 떠올리면 떠오르는 거장 조명은 비비안 웨스트도 알렉산더 맥퀸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이에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컬렉션에도 이런 느낌 있지 않나요? 채연 선생님? 있죠? 이게 약간 알렉산더 맥퀸의 보스예요. 보스이자 펑크예요. 근데 알렉산더 맥퀸은 이 시즌에만 이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헤리티지가 그냥 이거예요. 펑크와 보스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을 다 뒤져보면 선생님이 원하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패션 거장도 내 테마와 해당되는 패션 거장을 알아봐도 좋고 복식사를 알아봐도 좋고 예술사조를 알아봐도 좋고 미학을 알아봐도 좋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지금 내가 아직 AI도 처음이고 패션도 처음인데 이걸 알아보기 힘드시니까 제가 30분씩만 공부해서 정리해드렸어요. 이 말들을 하나하나씩 좀 찾아가면서 이미지만이라도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재밌잖아. 선생님, 파리 오페라 발레리나. 제가 30분만 공부해서 나온 내용이에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고 알았는데 파리 오페라 발레리나를 샤넬도 후원했고 입생로랑도 후원했대요. 후원자였대요. 그리고 파리 오페라 발레리나는 매 시즌 댄스 시즌에 오프닝 가라라는 쇼를 하는데 그 쇼의 의상을 샤넬도 만들었고 입생로랑도 만들었고 다른 디자이너들이 만들었다는 AI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서 아이디어 가져올 수 있는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내가 알고 디자인을 하는 거랑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디자인하는 건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이거를 막 내용을 우리가 막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지만 요거의 이미지를 볼 수 있잖아요. 이미지 보다가 이거 내가 원하는 이미지여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이미지에 어울리는 이미지는 미학적인 키워드를 알려드리면 포켓 코어가 뭐냐면 포켓가 파리에서 남자를 꼬시는 여자 뭐 이런 뜻이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로맨틱해요. 되게 로맨틱한 그런 코어라는 말이 우리나라 이제 패션 트렌드에다 그냥 코어를 갖다 붙이는 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발레 코어도 이번 시즌에 유행. 선생님이 택한 테마는요 이미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발레 코어가 올해 유행이었거든요. 작년에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포켓 코어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포켓 코어도 같이 알려드리는 거고 로맨틱 엘레강스는 버리셔도 되고 선생님의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라면 저는 파리 오페라 발레리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약간 거기에 연결된 예술사조로는
인상주의나 낭만주의에 대한 예술사조나 뭐 미술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아이디어 얻는 거. 그러니까 이게 디자이너들이 이제 디자인 아이디어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할 수 있으시면 하면 좋고 못해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 겉타기가 안 되려면 또 복식사에서는 선생님은 로맨티시즘의 특징 바로크와 로코코를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 선생님 거기 보세요 선생님. 제가 미니멀 로코코를 해보세요. 뭐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익스트림리 미니멀 로코코 뭐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 거를 제가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는 이게 샤넬이 갈라쇼 의상을 디자인했던 컬렉션 중에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만들었던 거예요. 되게 좋죠. 선생님 원하는 느낌 네, 맞아요. 좀 비슷하죠. 맞죠? 그럼 여기서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미지 되게 많아요. 네, 여기서 그럼 사진 가져와서 아이템을 떼도 되고 아까 저 검색어 넣고 찾으니까 저는 안 나왔거든요. 선생님. AI. AI. 저는 이제 검색을 구글에서 안 하고 AI로 하고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내시죠? 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거를 한 학기 동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일이에요, 사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요, 정말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뭐냐면 이건데요. 이게 보그지에서 이 나탈리 보디아노바라는 러시아 모델인데 진짜 유명한 모델이에요. 이 모델을 가지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주제로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가 의상 컨셉까지 해서 이 화보가 쫙 있어요. 이상 선생님은.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걸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이 사람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이렇게 표현했네. 나 요거 좀 사용해볼까? 칼라각을 약간 이렇게 스카이블루부터 이렇게 틸블루까지 이렇게 쫙 그라데이션을 썼네. 이쁘네.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얻으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미학, 예술사조, 패션, 과상, 복식사로 나누는 거는 제가 선생님들의 이해를 정말 쉽게 돕기 위해서 그냥 사고나 해놓은 거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라도 공부하면 참 재밌다. 선생님은 판타지, 당연히 판타지 있을 거고 기이한 패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윈지컬이라는 단어는 제가 해석을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윈지컬이 뭐냐면요. 장난스러운, 우스꽝스러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윈지컬은요. 글로벌에 가면요. 되게 의미 있는 단어예요. 약간 그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을 벗어나서 약간 판타지적이고 기이하고 장난기 엉뚱하고 약간 이런 거가 들어 함축된 되게 디자인에 특화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윈지컬 그냥 넣어드렸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느낌이 윈지컬이에요. 제가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당장은 내 안에 많지 않지만 많이 쌓아가야 디자인하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직접 찾으면 좋지만 우리는 미드저미까지 해야 되니까 제가 요 키워드들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요거랑 연결해서 조금씩 공부 한 번만 해보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예술사조는 초현실주의예요. 초현실주의 매치 되시나요, 선생님? 되죠. 이게 약간 초현실주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빅토리아 낭만주의, 그리고 사이키델리아가 나오더라고요. 사이키델리아 약간 이건 한번 보세요. 이거는 스터디 다른 시간으로 드릴게요. 패션 거장에 샤넬과 알렉산더 맥퀸이 또 나오죠. 알렉산더 맥퀸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아닌데 이상한 나라의 회전목마라는 컬렉션이 있어요. 근데 약간 앨리스에 나오는 그 체스판에 나오는 무늬가 막 옷으로 그려지고 막 이상한 뿔 같은 거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맥퀸과 샤넬이 대단한 거장인 거예요. 어디에도 나와서. 그리고 선생님은 복식사를 좀 좁혀서 드렸어요. 제가 일부러. 빅토리아 시대 아동복이 또 특이하거든요. 복종으로는. 이런 게 또 한번 보세요. 빅토리아 시대 아동복은 어떤 느낌이었지?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서 아이디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게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들의 세 분, 딱 오늘 세 분 오실 것 같아가지고 세 분 거만 했거든요. 세 분 거. 오늘 안 오신 분은 못 해드려요. 자, 제가 해드렸잖아요. 코케트 코어라는 말을 제가 현정 선생님을 팁을 드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본인데 가장 앞단에 있는 단어를 가장 많이 반영해요.
선생님의 가장 앞단에는 뭘 넣으시냐면요. 익스트림리 미니멀.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익스트림리 미니멀을 하면 좀 정제시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반복어예요. 익스트림리 미니멀, 다음에 미니멀, 그래도 안 먹은 미니멀, 끝에 미니멀 더 주세요. 그런 식으로 반복어를 써서 나머지 코케트 코어, 발레 코어, 로맨틱 엘레강스, 인상주의, 낭만주의 다 막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그거 정제할 수 있는 단어가 좀 필요해요. 그런 방법으로 아까 콰이어트도 있었잖아요. 저도 이번에 하면서 나왔는데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추천은 그 파리 오페라의 발레리나의 후원한 디자이너가 누군지 그 디자이너들이 컬렉션들이 연도별로 있더라고요. 되게 부가 아카이브가 어딘가 있어요. 거기서 찾아보시기 추천드리고 이거는 샤넬이었는데 이게 전 그중에서 이게 제일 예뻐가지고 가져왔었어요. 선생님은 생략 보시면 아시죠?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 있어요. 선생님 머릿속에 좀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좀 알고 싶은 단어. 선생님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 컬렉션을 한번 좀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약간 이렇게 재미있는 컬렉션 만들어 볼 건지 아니면 여기를 순화시켜서 좀 데일리하고 단정한 팔 수 있는 옷을 만들 건지를 방향을 정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릇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단정한 쪽으로? 예. 단정한 쪽으로 안 가도 되지 않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럴까요? 이거 선생님 마음이에요. 저는 제가 네.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 딱 했을 때 저는 이 사진 떠올라서 이거 찾았거든요. 네. 이게 정말 되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의미 있었던. 이 사진 이거 되게 유명한 거랑 다 있어요. 사진. 그래서 저는 이걸 깨야 되나 싶으니까 네. 되려 이제 이렇게 단정하게. 그쪽이 아니라 프레피하면서 약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아, 거거든요. 좀 그거 그런 걸 좋아요. 깨려고. 네. 그래서 그건 조금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네. 해볼게요. 보세요. 네. 패션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컬렉션은 나밖에 못해요. 내가 선생님 거 못해드리고 선생님 거 못해드리고 선생님 거 못해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둘은 어쩌다 맞은 게 취향이 좋아했던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같이 접점이 있었어요. 되게 명확한 접점이 있었던 거고 어떤 테마가 있는데 그거가 전형적으로 그려지는 이런 키워드들을 붙여서 만들어도 멋진 컬렉션이고 이거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테마랑 완전히 틀어버려 다른 걸 만드는 것도 멋진 컬렉션이잖아요. 어떤 거라도 멋있습니까? 그거는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무리할 건데 선생님들한테 오늘 이미지 분석하는 거 알려드렸고 이미지 생성하는 거 알려드렸고 프롬프트 추출하는 거 알려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AI예요. 다 있어요. 선생님들 궁금한 거 내가 물어보면 AI 다 있어요. 아마 현정 선생님 같은 성격은 이제 저처럼 AI와 하루의 절반을 보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미드전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내 아이디어를 챗GPT 근데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챗GPT 구독하셔야 되고요. 네, 챗GPT 구독하셔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 오늘 그 아이템 나머지 아이템들 챗GPT한테 분석하잖아요. 놀라운 결과가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분석할 때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내가 느끼는 포인트 있잖아요. 나는 이 옷이 되게 분위기가 이래서 예쁜 것 같아. 그런 키워드를 알려줘. 라던가 나는 이런 느낌이 좋은데 이런 느낌을 뭐라고 해? 라던가 챗GPT가 다 알려줘요. 근데 내가 그 느낌에 대한 키워드를 정확히 안 좋기 때문에 얘가 다른 말을 하는 거지 다 있어요. 챗GPT는 모든 데이터가 다 있다. 그리고 제가 되게 무서운 말을 들었는데 인공지능 AI잖아요. 근데 AGI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AI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챗GPT 써보면 조금 무서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왔지 않을까요? 근데 나왔다고 했어요. 샘 알트먼이 이미 완성됐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그 구글의 AI 그 개발하신 분이 3년 이내에 AGI 이거들 인류가 망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씩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너무 나올 것 똑똑해요. 같고 너무 똑똑해. 그만큼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내 분야에 엄청 이거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학생을 엄청 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맞아요. 이거 얘가 다 학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료 그냥 어. 다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료 그래서 다 해주고 있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머릿속에 있는 인간의 상상력을 다 지금 얘가 흡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그거를 그냥 애라 모르게 우리 다 놓고 있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어. 무서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내 코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잖아. 코어요? 코어는 선생님한테 있어요. 내 선생님 코어가 있어요. 코어 그거를 읽히지만 않고 근데 좀 명확하게 만들어 가시면 되고 두 분 다 이 방향은 정해주세요. 세 분 다 컬렉션 만들 건지 아까 전처럼 막 알렉산더 맥퀸 뭐 이런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뭐 컬렉션이라고 하면 좀 팔기 어렵지만 좀 완성도 있는 컬렉션을 만들 건지 아니면 나는 팔 거야. 나 브랜드 만들 거야. 정말 데일리한 걸 정제시켜서 이건 더 어려워요. 멜빌에 어려워서. 이게 더 어려운데 이게 사실은 되게 필요하죠. 40대 멜빌을 선생님 숙제예요. 40대 멜빌. 선생님 이미지 브랜드 채팅창에 올려주셔야 돼요. 숙제예요. 저 오늘 사실- 갈 때까지 선생님 제가 제가 40대 멜빌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런 아이디어도 받아보세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컬렉션 할 건지 브랜드 할 건지 정하시고 테마 컨셉 정하셨죠 오늘. 그리고 컬러, 국정 아이템도 정하셨고 모델도 정하고 컬러 스토리 스타일링 다 정해 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연습을 하는 게 우리 전 과정의 목표예요 사실. 이걸 계속하면 생각보다 네. 되게 40대도 젊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40대는요 선생님 그거 아세요? 40대는 40대 브랜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네. 젊어졌잖아요. 20대. 멜빌. 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대꾸기. 그리고 40대가 꼭 우리 같은 40대만 있지 않아요. 젊은 40대가 많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같은 니즈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많을 것 같지 그 않아요? 포인트를 잘 찾아서 만들면 좋아요. 그리고 막 운동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좋아요. 네. 또 100번 무조건 그거 가리고. 그래서 요거가 숙제입니다, 선생님들. 요거는 이제 세팅이 되셔야 되는데 제가 추측한 건데 좀 되셨어요 오늘 그죠? 많이 되셨는데 선생님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된 부분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좀 이제는 어느 정도는 돼요. 우리가 이거 찾아가느라 다른 걸 이제 못하면 안 되니까 요거 정도는 하면 좋겠고 요 이미지들을 계속 올려주세요. 뭐 예를 들면 나 이 이미지 만들었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돼요 라던가 그럼 같이 찾아드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강사가 3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강사 3명이 붙어가지고 개인으로 받으잖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가져갈 결과치는 네. 아웃풋은 네. 그 포트폴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까지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스타일링 이미지 있죠. 네네네. 내 브랜드 컬렉션에 어울리는 스타일링 이미지가 네. 어떤 그 하나의 컬러 스토리 안에서 이 테마와 컨셉 컬러 스토리 안에서 내 스타일링이 좀 통일감 있게 네. 30장은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발표할 거예요. 그게 네.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죠. 아. 선생님도 좀 나오고 계세요. 그래요?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충분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중에 발표할 거예요. 우리 발표하는 날 아무도 안 오시는 거 아니죠? 다 오셔야 돼요. 발표를 할 건데 그걸로 영상도 만들 거예요. 우리가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미드저니도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없답니다. 아니 선생님. 영상 네. 무슨 영상이요? 이거요? 어떤 만들어야죠. 뭐 이런 거 만들어야죠. 발표하는 영상이? 아니요. 모델이 막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모델.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모델. 영상 만들어야죠. 영상이 그렇구나. 재미있는데 음악도 만들고 싶지만 음악은 못해요. 저희 과정에서.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목소리 빨리 선생님. 선생님 목소리가요 안 돌아가요. 저도